올해는 정말 잘만 하면 지금 시대의 2배 이상 불릴 수 있는 기회의 시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오늘은 시장 전망과 함께 개미가 할 수 있는 하락장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S&P 500 지수가 고점에서 바닥까지 마이너스 28%가 빠졌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졌는데 물론 이미 지나갔지만 시장은 반복되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나왔을 때 이런 장에서 수익을 내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 기준이 없고 언제 살지 혼란스러운 개인 투자자라면 싼 구간에서 적립식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약세장에서 제일 쉽고 효율적인 매수 방법인데 실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미국 S&P 500 기준으로 2022년, 여기죠, 2022년부터 2023년 하락장이 1년 내내 지속됐는데 이 1년 동안 가정을 해본 거예요. 매월 분할 매수를 한 경우, 연초에 사서 계속 보유한 경우 두 개로 나눴을 때 한 번에 사서 보유한 경우 마이너스 19.4%, 매월 분할 매수했을 때는 마이너스 7.5%입니다. 손실률이 12% 정도나 차이가 나죠. 1억이면 1200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시 투자, 고점에 사서 그냥 존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존버만 하느냐? 아니죠. 뇌동매매에 시달립니다. 많이 빠지면 못 견디고 손절, 오르면 뒤늦게 탑승, 손절, 매수, 손절, 매수, 반복하다가 시드가 다 녹아 없어지죠. 특히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이런 장세에서는 인간의 본능을 가지고 매매하다가는 시드, 여름 아이스크림처럼 녹아 없어지죠. 일단 일시투자, 매수단가가 여기에 고정된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 본능 특성상 이런 계단식 하락 장세에서는 절대 저가 매수를 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나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지 않는 한 저가 매수 어렵습니다. 일시투자를 하는 이유가 최저점에 몰빵을 때려서 큰 수익을 얻기 위함인데 실제 일반적인 대중은 이렇게 할 수 없죠. 단가가 여기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이 마이너스 19% 이상 난 거예요. 이런 형태예요. 고점에 사고 팔고 오를만 하면은 또 따라가서 또 사고, 하락하면 속았네, 손절하죠. 또 올라가면은 이번엔 상승장인가 보다, 따라 사고, 다시 빠지면은 또 손절하고, 시대는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능에 의한 투자다. 일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반면에 마이너스 7.5%로 매우 선방한 분할 매수 같은 경우는 어떨까? 그냥 매달 적립해서 적금 넣듯이 불입하는 거죠. 계속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다 보니까 떨어지든 올라가든 계속 그냥 사니까 단가가 계속 낮아진다는 거죠. 단가는 계속 살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 단가는 한 이 정도 와 있겠죠? 물론 지금은 손실일 수 있지만 주가가 이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물량이 많이 모아지고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적립식 투자의 장점이죠. 물론 하락장에서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상승장에서 적립식 투자를 한다면 시장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단가가, 매수 단가가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락장에서 유리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번을 포함해서 다음 약세장이 또 온다면, 고점에서 꺾인 시그널이 발생했다면 이런 방식으로 투자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S&P 500 증시의 바닥이 나온 것 같다라는 그 근거로 말씀드린 증시의 대칭성인데 매우 중요한 핵심 지지선이죠. 핵심 지지자 저항선, 여기서 하락한 이 폭만큼 똑같이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증시에서 주가 혹은 차트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파동, 엘리어트 파동 혹은 피보나치 수열, 이런 대칭성 모두 자연의 섭리에서 기반을 한 거예요. 그냥 우스운 이론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과 자연의 섭리가 녹아져 있는 하나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게 100%는 아니지만 1차적인 한 세트로서의 하락은 나온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행여나 이게 깨진다면 한 세트가 더 나오겠죠. 굉장히 큰 폭락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 80년대 초반과 비슷한 28% 하락이 나왔다. 그리고 S&P 500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 싼지 비싼지로 봤을 때 현재 평균 아래 싼 구간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한 세트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점에서 굉장히 급락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부분 하락에 대한 룸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바로 이게 한두 달 안에 여기까지 이렇게 빠진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점차 하락을 할 거라는 거예요. 반등도 물론 오겠죠. 하지만 이 환율의 특성이 뭐냐면 지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현재 가격대죠. 이 가격대를 올라갈 때는 굉장히 깨기 어려워하는 중요한 저항이에요. 하지만 위에서 고점을 찍고 피크를 찍고 내려올 때는 쉽게 깨는 지지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깨기 어렵지만 내려갈 땐 쉽게 깬다. 피크를 치고 내려오는 환율의 힘, 이거는 하나의 사이클이거든요. 이런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 프랙탈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초등학생이 똑같은 그림을 그려서가 아니라 경기 사이클은 계속 같은 메커니즘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환율 또한 같은
패러다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과거 추세로 놓고 본다면 1160원대까지 중장기적으로 하락 여력이 있다. 이 얘기는 곧 뭐냐면 증시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실제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하면서 국내 시장의 외국인 매수세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대부분 샀죠. 특히 최근 1월 달부터는 1월 이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환율이 안정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양이죠. 이렇게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는 이유, 물가와 금리가 피크일 가능성, 이건 곧 연준 피복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 아직 물가가 높다. 아직 우린 배고프다.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급속한 태세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위험 선호 심리가 안정됐다는 증거, 바로 코인 시장의 반등인데요.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금리를 먼저 보면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코로나 이후 급등을 했지만 최근 굉장히 큰 하락을 보이고 있죠. 실제 국채 금리가 이렇게 하락하는 그 과정에서는 기준금리가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과거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채금리, 기준금리 아래로 역전되었을 때 지금 현재 1년물 빼고 모두 역전이 됐는데 이는 곧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로 시장이 인식하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 기준금리 그리고 3년물 국채금리 역전이 됐죠. 2012년에도 마찬가지 유사한 상황이 나타났었어요. 이런 유사한 상황 이후에 3개월 만에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금리 인상 시나리오, 지금 현재 여기까지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죠. 현재 4.5%, 그리고 2월 1일 0.25%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다면 4.75가 될 거고 3월달 0.25가 올라갈 거예요.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됐을 때 5%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현재 물가 하방 압력이 매우 셉니다. 거주비를 포함해서 서비스, 이런 잘 움직이지 않는 물가 지표들도 중장기적으로는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요. 물론 2월 달에 2월 1일 날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때 0.25가 올라가거나 혹은 동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에 동결이 된다면 시장은 급등을 할 겁니다. 근데 이때 동결하지 않고 똑같이 올라가더라도 시장이 떨어질까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0.25 올릴 걸 이미 알고 있다. 이거보다 금리를 더 올리지 않는 이상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5월달부터는 동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5월달부터는 동결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니 지금 연준에서 금리 아직도 낮다, 물가 아직도 위험하다, 매파적인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는데 더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보여드렸죠? 2018년도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9년도부터 금리 인상 2번 할 거야, 연준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새해가 되자마자 바로 빠졌죠. 금리는 바로 인하를 합니다. 이게 연준의 피봇이에요. 연준은 정책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하는 멘트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면 이게 시장에 보수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가 같은 그 데이터들이 시장 친화적으로 나왔을 때 그 전에는 막 죽일 듯이 달려들었지만 어느새 갑자기 금리를 내리거나 동결하거나 비둘기로 갑자기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준의 지금까지의 스탠스였다는 겁니다. 지금 연준이 매파적인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고 내년에 금리 인하 없다, 물가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18년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새해 되면 금리 2번 올리겠다 해놓고 금리는 바로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 비트코인이 거의 2022년 그 전부터 1년 넘게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초단 기간에 굉장한 급등을 합니다. 물론 하락한 폭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승폭이 수십 프로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상승을 단기간에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이 직전에 나왔던 이 하락이 시작된 부분까지 가격을 되돌렸다는 건데, 물론 단기간에 올랐으니까 눌림, 조정은 당연히 나오겠죠. 하지만 어쨌든 초위험 자산인 이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여줬다는 것, 안전자산 대비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이게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좀 완화가 됐다, 안정적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향후 움직임을 봐야 되겠지만요. 그럼 조정 가능성은 없을까? S&P 500인데요 지금 현재 이런 확장 수렴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이 저항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계속 세 번째, 여기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두드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 깨집니다. 만약에 여기를 지금까지 1년 동안 깨지 못했던 이 저항을 깬다면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단 뚫고 지지가 되었을 때 제가 여기 지난 시간에 이 5년 이동평균선 여기를 말씀드렸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를 하방 이탈하냐 상방 이탈하냐 여기에 따라서 향후 시나리오가 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저항을 위로 깼습니다. 제가 이걸 깼을 때 이 고점까지 이 전고점도 깰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여기가 그만큼 중요한 저항대니만큼 여기를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돼요. 자, 이 가격이 어디냐면은 위에 조정이 시작된 끝에서 이 바닥까지 38% 높이의 구간인데 0.38이 피보나치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여기서 38% 되돌림이 일어나면은 조정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한 차례 여기서 이 38% 구간 조금 넘어갔다가 한번 조정이 나온 거죠. 두 번째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저항대가 지금 겹쳐 있죠. 여기 38% 구간 그리고 1년 동안 하락이 지속됐던 이 하락 저항대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하락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보게 되면은 지금 거의 조정다운 조정 없이 계속 빠졌어요. 이런 위로 조정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간 중요한 저항대라고 말씀드렸죠. 지지이자 저항인데 물론 이 피크를 찍고 내려올 때는 쉽게 뚫어왔던 지지이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한번 움찔할 가능성이 있다.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이 지지 걸려있죠. 여기서 향후에 더 빠지더라도 여기서 움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긴 곧 증시 조정 가능성을 이미 한다는 거죠. 증시 자체도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거, 증시 반대성을 띈 원달러 환율도 현재 조정이 가능해 보이는 구간에 와 있다. 20주 이평선 그리고 기존 매물대 마찬가지로 증시 반대성을 띠고 있는 10년물 국채금리 마찬가지로 지지 라인에 와 있다. 움찔할 수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는 증시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구간일 겁니다. 어떤 패턴이든 무조건 한 번은 깨지게 돼 있어요. 위든 아래든. 하지만 이런 하락 확산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언제가 됐던 간에 무조건 한 번은 여기를 깰 수밖에 없어요. 이 하락이 어디까지 갈지가 관건인 거죠. 하지만 일단 이렇게 커비낸들 패턴이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이런 저항 구간 0.38이 하락 채널 저항 그리고 기존 매물대 여기를 깬다면은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라인에 와 있다. 하지만 일단 여기 5년 이평선 구간 중요한 1차 지지는 넘었다는 거죠. 그럼 다시 조정이 왔을 때 여기를 다시 한번 지지받고 깬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 현재 그리드 탐욕 구간이죠. 한번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오히려 조정이 한번 나와주면 좋다. 자, 투자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긴축과 금리 인상 종료 사이클이 임박해 온다. 주가는 선행한다는 거죠. 정책에 선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2023년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오니까 주가가 빠지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경기 침체가 오니까 그 이후에 주가가 빠졌던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유별나게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주가가 미리 마이너스 28%나 어마어마하게 미리 빠졌다. 이 얘기는 경기 침체를 앞두고 경기 침체가 실제 오더라도 주가가 재차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주가는 정책에 선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반등, 어느 정도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 이런 심리가 살아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주식 투자든 비트코인 투자든 위험자산입니다. 이런 위험한 시장에 돈을 넣는다는 메이저 세력들, 큰 세력들이 돈을 넣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심리가 호전됐다는 이야기예요. 긴축과 금리 인상 종료 사이클이 어느 정도 임박해 간다. 그 사이클은 2월, 3월이 금리 인상의 마지막 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주가는 그 시점 이전에 미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우리는 조정 가능성을 대비해야 돼요. 지금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만약에 이게 언제 살지 모르겠다면 분석을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약세장 적립식 투자 방법 이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 밸류에이션 가치적으로 싼지 비싼지는 제가 몇 달 동안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평균 아래에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언제 사야 될지 자신이 없다면 그냥 그 구간에서 분할해서 모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변기에 빠진 핸드폰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죠. 핸드폰이 변기에 빠지면 누구나 두뇌로 생각하기 전에 손이 먼저 반응합니다. 0.1초 만에 손이 핸드폰을 건져내죠. 이 변기는 밸류에이션 평균 아래입니다.
평균 아래 구간이면은 물론 물리는 구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길지 않고 어쨌든 반드시 살아나는 구간이라는 거죠. 0.1초 만에 핸드폰을 건져낸다면 이 핸드폰은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이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는 싼 구간에 매수 단가를 계속 낮출 수가 있고 결국에 이게 물량이 계속 모아지거든요. 이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물량이 계속 모아지면서 매수 단가가 아래로 잡힌다는 것. 이건 결국 수익 가능성을 나중에 조금만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수익 가능성을 높여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실제 제가 삼성전자나 뭐 차이나 전기차나 어디서 사고 팔았는지 그 매매 내역을 가끔 보여드렸죠. 그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하락할 때는 적립식으로 모읍니다. 단지 떨어질 때 더 많은 물량을 사죠. 그래서 주가가 바닥치고 반등했을 때 제 매수 평단은 항상 여기 있었어요. 물론 내가 어디서부터 살지, 어디서 물량을 실을지 이거는 저만의 분석 방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분석 방법을 모르더라도 그냥 하락할 때마다 밸류에이션, 내가 가치 판단만 할 수 있다면, 지금이 평균보다 싸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냥 매달 모아가면 됩니다. 이 평균 밸류에이션, 평균 가치를 넘어서는 주가 상승은 반드시 100% 오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서 샀다가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여기서 팔고 고점에 또 물리고 바닥에 손절하고 이런 투자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라면 그냥 꾸준히 사모아가면 된다. 단지 평균 밸류에이션 구간이 있겠죠. 비싼 구간이 아니라 이 평균 밸류보다 낮은 이 구간에서 이렇게 모아가다 보면은 평균 단가는 아래 잡히고 물량은 많이 모아져 있을 것이다. 주가는 이 위로 올라가는 상승이 반드시 온다. 이분법으로 봤을 때 평균 위, 평균 아래 두 가지밖에 없죠. 평균 아래에서 샀다면 평균 위는 반드시 와요. 이렇게 한다면 손해를 적게 보고 수익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투자 전략. 내 상황이 아니라 객관적 상황으로 판단을 하자. 예전에는 제 댓글에 악플이 거의 없었는데 극단적인 상승장의 끄트머리 그리고 극단적인 하락장의 끄트머리, 여기서는 댓글들이, 악성 댓글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뭐냐면 특히 최근 댓글 같은 경우에는 주가 여기서 더 빠지니까 너나 사라, 뭐 이런 형태의 댓글인데, 이런 분들은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겠죠. 사람이 주식 상승장 끄트머리에서 내가 주식이 100%예요. 내 전재산이 주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매도하라, 지금 상승장이 머지않았다, 끝날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여기다 악플을 답니다. 반면에 이런 하락장 한가운데서 내가 여기 어디서 손절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사라, 증시 반등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는 악플을 답니다. 결국 내 상황,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 주식을 갖고 있느냐, 현금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맞춰서 투자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으로 판단해라. 내가 현금 100%면은 나한테 유리한 말을 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주식 100%면 나한테 유리한 이야기 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의견에 맹목적으로 꽂히게 되면은 판단을 그르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도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유튜버들,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듣고 그 참고사항을 바탕으로 내가 내 투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도저도 모르겠다면 그냥 평균 가치 아래서 적립식으로 사 모으세요. 크게 잃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락장에서는 양호한 그런 성과를 내주는 방법이라는 거죠. 실제 이 결과만 보셔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락장과 상승장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와 있다. 내가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고 최고점을 잡으려고 하면은 이거는 불가능해요. 최저점 잡으려다가 계속 지켜보다 보면은 어느새 증시는 이만큼 반등이 있습니다. 최고점에 팔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새 증시는 하락해 있어요. 이거를 개인은 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판단을 분할로 해라. 그 기준은 밸류에이션이다. 싸냐, 비싸냐, 이거를 알고 있다면 이 시장에서 손해가 아니라 수익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알고 있다면 이 시장에서 수익 볼 가능성 그리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제가 머니앤클래스에서 한번 배워 평생 써먹는 손실 없는 주식 투자 클래스를 오픈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계세요. 주식 투자의 기본, 투자 원칙과 마인드셋, 그리고 개미들이 손실 보는 원리, 그리고 기업 분석,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그리고 돈이 벌리는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투자 수익 극대화 방법, 돈 버는 실전 매매 노하우,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 내는 방법,
그리고 우리들이 평생 지켜야 할 투자 원칙들, 주식 초보와 주린이 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가지는 투자, 주린이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2023년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대의 두세 배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락장이 길었다는 거예요. 지금 반등이 이어지든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또 나오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올해 안에 반등장은 올 거라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셔서 반등장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